자, 할게요. 오늘 저기 내일 우리 CS 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현장 가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이따가 저기 우리 학생들 차 몇 대 하고 제 차로 해갖고 토마토 유인하고 교수 따라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다음 주도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갖고 한 10시 40분 정도에 가실까요? 아, 오늘요? 네. 오늘 10시 40분 써보고 실습 나가는 거 실습. 내일? 내일 가면은 그 2주 만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무슨 얘기인지 얘기가 되죠. 일단 시합 시작할게요. 그러면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쓸 때 보면은 일단 증상을 먼저 전화를 받아요. 민원을 받는데 이제 특히 뭐 정식 시 이제 뭐 이게 이상 증상이 지하부에 붙은 줄기가 잘록하고 식물체가 시들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잘록병이겠구나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록병인가 추정을 했는데 근데 잘록병이 오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은 물론 지하부가 습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근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온도도 아주 높은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잘록병이 그렇게 심하게 오는 시기는 아닌데 왜 왔을까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이 잘록병이라는 것도 곰팡이는 아니지만 이제 곰팡이하고 유사한 이제 균들인데 일단 피티움이라는 병원균이 이 병을 일으켜요. 일단 피티움이라는 균이 이 피티움은 되게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피티움하고 잘록병하고 서로 친척 관계가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죠? 그전에 1학기 때 했을 때 세 가지가 같은 친척 관계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병인데 역병하고 잘록병하고 바깥채소류의 노균병 세 가지가 이게 서로 친척 관계라고 했어요. 굉장히 같은 계통이고 정확히 말하면 곰팡이가 아니라 오히려 조류에 가깝다. 바닷속에 사는 조류에 가깝다고 했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헤엄치어 다니는 애들이고 특히 잘록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록병, 노균병, 역병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곰팡이들은 상처통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조직을 이제 상처를 통해 들어가거나 뭐 썩은 부위 타고 들어가는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조직을 직접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들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마의 역병 같은 경우는 이같이 부드러운 조직만 들어갈 수가 있고 노균병도 부드러운 조직만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잘록병 같은 경우는 잎으로 안 가고 줄기로 가는데 아주 어렸을 때만 오고 성장하거나 오지 않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상하게 왜 왔을까를 봤더니 일단은 멀칭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토마토를 심어놓고 붙여놨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물이 밑에 증발하다가 가둬지겠죠. 그러니까 뿌리 주변이 굉장히 습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두 번째 또 하나가 이렇게 붙으면은 6월 달이잖아요. 그럼 비닐의 온도가 이 녹색 멀칭 비닐의 온도가 아마 40도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40도 이상한 비닐이 토마토 줄기나 오이 줄기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위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화상을 입게 되거든요. 화상을 입게 되면은 그 조직이 연해지고 방어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화상 피해를 입게 되면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외부의 감염을 막으려는 그 외부의 감염을 줄이려는 그 노력들을 엄청 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사람의 이 피부가 곰팡이나 세균으로부터 1차적으로 인간을 방어해주는 그런 물리적 기능을 해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의 껍데기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껍데기들도 외부의 곰팡이나 세균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고온 피해로 인해서 상처가 나게 되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피티움, 그러니까 잘록병이라고 해서 잘록병 처방만 하게 되면은 이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 비닐에서 비닐을 벗겨져 갖고 이 줄기가 비닐에 닿지 않게 해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멀칭 시 토마토 줄기가 비닐에 닿지 않게 할 것. 이건 이제 지금 당장 해야 될 거예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잘록병약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앞으로는 정식구를 좀 다음에 정책할 때부터는 정식구를 좀 크게 뚫거나 해서 줄기에 비닐이 닿지 않게 하고 수증기가 공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렇게 기술적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은 잘록거리고 식물체가 시든다. 그러면 뭐예요? 가지과체소의 잘록병이죠. 이거는 증상은. 그러면은 여기서 원인이 뭐였어요? 정식할 때 멀칭 비닐을 너무 식물체에 붙여서 정식을 하는 바람에 습이 고였고, 그 다음에 그 고온, 그러니까 6월달 고온에 의해서 그 고온으로 그 가열된 비닐이 식물체 표면에 닿음으로써 화상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증상이 보게 되면은 이 식물체가 시들고 입이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이 작아지고 과일 맛은 되게 좋아요. 고당도 토마토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당도 토마토가 됐다는 얘기는 수분의 흡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뿌리 발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이 들릴 수도 있고 할 때 고당도 토마토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를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색깔이 좀 보면은 맛있는 토마토는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만 따먹고 다녔어요. 근데 그 토마토가 우리 말하는 그 짭짜리 토마토, 그러니까 짭짜리 토마토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느냐,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게 짭짜리 토마토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적인 수경 재배에서도 재배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특히 지하부의 근권이 좋지 않을 때 토마토들이 짭짜리 토마토가 돼요. 이들이요. 그러면은 지금 식물이 시들고 입이 탄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시들고 입이 탄다는 얘기는 이게 완벽하게 시들어 죽는 게 아니라 시들었다가 회복됐다, 시들었다, 회복됐다를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이 탄다는 얘기는 시들었다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이들이요. 그러면은 과일이 작아지고 고당 토마토다는 얘기는 물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두 가지 이상 증상을 보게 되면은 왜 그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뿌리를 보니까 뿌리를 볼게요. 저희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뿌리를 보게 되면요, 벌써 여기 뿌리가 이렇게 시커멓게 타고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푸사리움 증상, 푸사리움이 감염된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뿌리 보세요. 색깔이 어때요? 하얀가요? 좀 갈색인가요? 갈색이죠. 갈색이라는 얘기는 곧 스패를 입었다는 거예요. 습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수경재배하는 데 가면 비닐 찢어갖고 내부를 보잖아요. 이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뿌리의 갈변 여부를 체크해요. 그래서 뿌리 발달도 보지만 뿌리의 갈변 정도를 봐서 지금 스패를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은 잎이 타고 시들고, 그 다음에 고당도의 토마토, 제가 이런 토마토가 먹거든요. 방울토마토도 고당도의 토마토가 되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뿌리가 갈변돼 있고 이거 봐서 시드는 병이 왔는데, 그래서 이게 왜 왔을까를 저희가 체크를 해봤더니 바로 이제 차근 시트가 재질이 물 빠짐이 좋지 않다. 보면은 이게 이제 차근 시트라고 해서 이 뿌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이 배액부라고 해서 배액골이라고 해서 이 안으로 뿌리가 이 아래가 보면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뿌리가 들어가면은 뿌리가 죽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천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물은 빠지고 차근 뭐예요? 뿌리를 차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근 시트라고 하는데 이 뿌리가 바닥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놓는다는 얘기죠. 물은 빠지고 뿌리는 위에 남아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했냐? 이 차근 시트를 갖다가 제가 잘라다가 실험실에 테스트 해보니까 어때요?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지금? 안 빠지고 있죠. 안 빠지니까 뭐가 발생한 거예요? 습해가 발생했죠. 습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습해가 발생하고 진전되니까 시드름병이 오고, 이 결과로 어때요? 물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이들은 시드름 증상과 타는 증상들이 발생하고 과일도 작아지고 맛있어지고 됐다는 얘기죠. 이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당장 해야 될 게, 일단은 이분한테는 제가 했어요. 이거 뭐냐면 적심 쳤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지시한 건데 적심 치고 남아있는 것만 수확하도록 노력해줘요. 왜냐면은 이걸 끌고 가봐야 우리 생산성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빨리 종료하는 게 이때 유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차근 시트 골트죠. 이거는 약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전체 차근 시트를 재시공해야 돼. 전부 뜯어갖고 뽑아 들어서 다시 차근 시트를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물 빠짐이 좋으면서도 뿌리를 차단시킬 수 있는 차근 시트를 다시 시공을 해야지만 이게 해결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시드름병입니다 해갖고 시드름병 약을 처방하고 계속해서 또 재배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증상들이 또 발생하겠죠. 이들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푸사름이라는 것이 걸렸냐 안 걸렸냐의 중요한 그건 걸린 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건 기본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게 왜 걸렸냐? 그럼 일반적으로 습해니까 습해에서 아니 작은 뿌리 파리에서 뭐 왔느냐 아니면은 시드름병 자체가 많아서 왔느냐 습해에서 왔느냐 봐서 이건 습해로 보인다 그러면 어때요? 습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해소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만약에 그냥 시드름병이라고 판정 내리고 시드름병 약만 처방하게 되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학생 중에서 나중에 이제 그 농약 가게를 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객이 왔어요. 제 후배가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푸사름 병이에요. 근데 이 약 드시고 원인은 이것이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다음번에 이 사람 말한 대로 해서 안 걸리잖아요. 그럼 신뢰가 돼서 뭐 나머지 비료라든가 뭐 이런 롤트랩이라든가 다 그 사람하고 사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거래가 트기 시작하면은 시설채소는 이게 비용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라고 하죠? 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렉타 하면은 농약하고 롤트랩이나 이런 거 해도 기본적으로 뭐 1렉타에 한 3, 4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20집만 해도 6억, 7억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혼자 내가 장사하고 자영업 같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 되게 시설채소 농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최소 2,000평에서 거의 1렉타가 다 넘어가는 상황이라 한 30농가 정도만 내가 장악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영업이 가능해요. 생활이 가능해요. 이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잎이 노랗게 되고 생육이 천천히 진행된다. 서서히 진행되죠. 마그네슘과 결핍과 유사하나 식물체의 위아래 동시에 발생한다. 이 동사이거든요. 지금 이 이파리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마치 마그네슘 결핍 또는 철결핍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것들요. 근데 시기를 볼게요. 걸린 시기가 보게 되면은 9월이잖아요. 마그네슘 결핍 같은 경우는 9월보다는 약간 서늘할 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고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9월달은 발생한 시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마그네슘 결핍은 아래쪽에서 발생해갖고 위로 쭉 올라가는데 이거는 중상엽부터 시작해서 전체로 다 번져나갔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엇일까를 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담배가루에 의한 TOCB 감염으로 저희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담배가루라는 벌레가 일단 이게 감염됐고 그래서 이방포기 즉시 제거하고 온실주변 잡초를 제거하라고 했는데 이 담배가루라는 벌레 자체가 토마토나 가지나 고추에서만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메론이나 수박 같은 데서도 뭐 참외 같은 데서도요. 그러니까 그 담배가루에 의한 황화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진딧물 맥의 황화 바이러스도 있고 담배가루의 맥의 황화 바이러스도 있는데 진딧물은 이동성이 좀 떨어진 반면에요. 이 담배가루는 이동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이 담배가루에 의한 박과류 황화 바이러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담배가루가 지금 저희 원예 작물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이제 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제도 잘 안 되고 번식 속도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황화 인말린 바이러스, TOCV, 박과에서는 그 담배가루 맥에 황화 바이러스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담배가루가 주로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들을 발생시키는 문제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농약방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냐 아니면은 이제 철결핍이냐 봐야 되는데요. 철결핍은 아래쪽에 절대로 안 나와. 무조건 생장점에서만 나와요. 무조건. 왜 그러느냐? 철은 이동성이 없다.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철이 흡수가 안 되면 어디부터 나타날까요? 생장점에서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이동성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랫잎에서 위로 부족한 양분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질산태질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자라게 되면은 아랫잎에서 빼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주로 아랫잎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동성이 없는 원소들은 주로 아랫잎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얘는 어때요? 위아래 상관없이 전체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TOCV 전체 문제가 바로 엽록소를 파괴한다 이것들이요. 엽록소를 파괴하는 증상이고 이게 재밌는 게 세력이 좋을 때는 또 회복이 돼요. 봄철 같은 데는 회복이 됐다가 다시 환경이 안 좋아지면 다시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토마토의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황화 인말린 TY10이라는 바이러스가 있고 TOCV가 있는데 이 TOCV 같은 경우는 황화 인말린 바이러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확은 가능하다. TOCV 황화 인말린 바이러스는 수확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일단 감염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은 영양제 뿌려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TOCV인 줄 알았으면은 이제 처방을 해야 될 때 일단은 이렇게 뭐예요? 일단 이병수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월세 잡표 제거하고 담배가루 약재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 이렇게 들어. 그래서 근데 이게 농사지하는 입장에서는 이 담배가루가 매출을 엄청 크게 올려줘요. 약이 비싸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상 증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입에 반점이 생기고 하엽이 진대요. 그 다음에 환경을 보면은 이 끝에 물방울을 맺히는 일액 증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볼게요. 이 증상을 보게 되면은 이 증상이 이제 아래 같은 증상이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점들이 찍히고 있죠. 이렇게 작은 점들이 찍히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점들 찍히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커지고요. 심해지면 이파리가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이렇게 잎에 일액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일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온실이 습하다는 얘기죠. 습하고 그 다음에 지하보는 물이 많고 그러면은 이런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결로도 발생을 하면 높아진다는